네네. 네, 시작해 주시면 네,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유석이고요. 이번 주에 경험하거나 고민했던 것들 공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부캠 공식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고 1월부터 다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경험했거나 고민했던 것들 공유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갈 인원은 총 3명이었고요. 6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달 동안 어떤 일들을 해나갈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바쁜 일정 탓에 미뤄뒀던 리팩토링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리팩토링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항상 테스트와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관련된 자료들도 함께 찾아봤고 학습했던 것도 공유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스트 코드는 중요하다라는 명언이고요. 밑에는 이제 반복적이고 복잡한 일들은 사람은 못해도 컴퓨터가 잘하니 테스트는 컴퓨터한테 맡기라는 명언이고요. 밑에는 너가 테스트 안 하면 너의 유저가 하게 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리팩토링이 중요하다면 리팩토링을 잘 했는지 확인할 테스트 코드를 꼭 작성하자입니다. 네, 테스트의 의미는 요구사항에 맞게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고요. 텍스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와 다른 하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구현했을 때 이전 기능들을 이전 기능들과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지 않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론트엔드 테스트의 종류는 캔트시 독스의 테스팅 트로피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아래 그림이 테스팅 트로피인데요. 차지하는 부피가 클수록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켄트시 독스의 입장에서 여기 중간에 보면 그 통합 테스트의 부피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켄트시 독스의 입장에서 통합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알아보자면 스태틱 테스트, 하나씩 테스트의 뭔가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스태틱 테스트가 있고 유닛 테스트가 있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E2E 테스트가 있습니다. 스태틱 테스트는 ESLint나 타입스크립트처럼 코드를 작성할 때 에러를 체크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닛 테스트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 테스트는 어플리케이션의 여러 부분들이 통합되어 상호작용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E2E 테스트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네, 켄트시 독스가 왜 통합 테스트를 중요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틴 파울러의 테스팅 피라미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켄, 마틴 파울러의 테스트 트로피를 보면 여기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UI 테스트 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켄트시 독스가 했던 말인데요. 테스트를 작성하되 not too many,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mostly integration,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 위주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켄트시 독스가 이런 의견을 내비쳤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 테스트 커버리지가 너무 높아지면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테스트하게 돼서 뭔가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요. 또 UI 테스트는 아까 마틴 파울러의 테스트 피라미드에서 봤듯이 시간이 아주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UI 테스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득보다는 실이 커질 수 있으니 네,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물론 UI 테스트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UI 테스트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통합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UI 테스트에 대한 유닛 테스트에 대한 효용이 떨어질 수 있으니 통합 테스트를 주로 테스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테스트 엔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론트 엔드의 테스팅 대상을 확인할 건데요. 프론트 엔드에서 테스팅 대상은 사용자 이벤트 처리, API 서버 통신, 시각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요. UI가 존재하고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브라우저를 띄워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 시각적 회귀 테스트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노드 환경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웹 어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환경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웹 API가 없는 특징이 있고요. 웹 API를 노드 환경에서 모사하는 라이브러리는 많기 때문에 노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돔 API나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것들도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 마냥 노드 환경에서 테스팅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노드 환경에서 테스팅하는 게 귀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노드 환경에서 테스팅을 구축하면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타 프론트엔드 테스트인데요. 웹 접근성 테스트나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한 이후에 저만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테스트 코드를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바이블로 생각하기보다는 기능의 복잡성과 시간을 고려해서 네, 테스트를 선택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대부분의 문제처럼 테스트 코드 작성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다면 어떤 코드를 테스트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기 위해 테스트를 작성하지는 말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테스트할 대상은 유저의 특정 행동에 따른 설계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 조은님이 올려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편집했습니다. 테스트 코드의 구조는 유닛 테스트의 경우 코드와 매칭되는 구조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 들었고요. 통합 테스트나 이투 테스트 같은 경우 유저 스토리를 기반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테스트를 진행할 환경은 가급적이면 프로덕션 환경과 개발 환경이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조은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렌더링이 제일 잘 일어나고 있는지나 아니면 컨텐츠가 잘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 들었고요. 여기서 좀 제가 좋다고 느꼈던 부분은 여기 유저별 접근 권한 블락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좀 와닿았는데요. 현재 프로젝트가 알고리즘 대회 서비스인데 대회 속성상 공정성이나 엄밀함을 지키기 위해 접근 권한 블락킹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테스팅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테스트 방법 결과랑 테스트 환경을 고려한 과정입니다. 네, UI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보다 E2이나 통합 테스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UI는 언제든 변경된 가능성이 있고요. 어, 유저 스토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되지 않는 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이투리 테스트를 수행할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마음대로 생각한 거라서 사실 틀린 내용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리액트 앱은 브라우저 프로덕션이거나 디벨로프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위해서 노드에서 환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배포 환경에서 이투리 테스트를 하는 게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탄조끼를 개발해놓고 검증하기 위해 실제 사람한테 방탄조끼를 입히고 방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배포 환경에서 유틸 테스트를 진행했고 에러가 발생했다면 유저도 똑같은 에러를 겪었고 이미 서비스에서 나갔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포하기 전에 배포 환경에서 유틸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배포 환경을 모사한 중간계층 서버를 하나 두는 것을 고려해 봤습니다. 네, 대략적인 방법은 피처 브랜치에서 기능 개발을 하고요. 이투리 테스트 후에 중간계층 브랜치로 PR을 날립니다. 중간계층 브랜치는 실제 배포 환경을 모사하고 있고요. PR 이벤트를 받으면 해당 PR을 기반으로 실제 서버를 띄웁니다. 그 띄운 후에 이제 이투리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이투리 테스트가 통과될 때까지 PR을 수정하고요. 문제가 없다면 실제 배포 브랜치로 푸시하게 됩니다. 실제 배포 브랜치는 푸시 이벤트를 리슨하고 있다가 배포하는 식입니다. 그래도 이상이 생긴다면 롤백하고 에러를 수정해서 재배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실제 환경과 모사 환경은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서 카나리 테스트를 수행해 보면 어떨까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까지 테스트 방법을 정했고 다음부터는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했는데요. 일단 필수 필수 요구사항과 선택적 요구사항을 미리 작성하고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테스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너무 많아서 모든 친구들을 검증할 수는 없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검증된 애들을 선택사항에 올려서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는 제스트를 테스팅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스트가 선택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는 빌드 도구로 비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비트에서 만든 비테스트도 테스팅 도구 선택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제스트와 비테스트가 필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했는데요. 체크한 결과 제스트나 비테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테스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할 만한 이유들을 더 찾게 됐는데요. 그래서 음, 여기 크리스 토치 씨의 하나의 글을 보게 됩니다. 모듈 관리 방법이나 개발 환경의 모습, 또 테스트 실행 속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ESM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스트의 경우 ES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벨을 이용해서 커먼.js로 트랜스파일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비테스트는 ESM이나 아니면 타입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고요. 네, 뭐 타입스크립트 설정이나 아니면 바벨 설정 같은 것들입니다. 네, 속도에서도 비테스트가 빨랐는데요. 비테스트의 경우 테스트 결과를 캐싱하는 로직이 있어서 연속적인 테스팅을 할 때 훨씬 빠른 이점이 있었고 실제 테스트를 수행할 때도 초기 테스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B테스트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는 환경에 따른 MSW 설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B테스트와 리액트를 함께 테스팅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MSW는 모킹 서비스 워커라고 하나요? 그 완벽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보통은 프론트 단에서 그 백엔드 API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테스트 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MSW를 사용하면 MSW 워커나 서비스를 리슨하게 되면 프론트 단에서 보내는 패치 이벤트나 아니면 리퀘스트 이벤트 같은 것들을 캐치해서 저희가 정해놓은 가짜 데이터를 어, 리스판스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백엔드 서버가 없더라도 프론트 단에서 뭔가 API 콜을 통해서 화면을 그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 혹시 테스트 종류 중에 스태틱 테스트가 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태틱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ESLint나 타입스크립트처럼 그냥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에러를 잡아주는 테스트가 스태틱 테스트입니다. 네, 구문 오류 같은 것들을 일단 런타임 전에 알려준 애들이 스태틱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비테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다른 그렇진 않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게 비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패스 엘리어스를 비트에서 이제 설정을 해놓고 비테스트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서 돌렸었는데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비테스트에서도 또 다른 컨피그로 패스 엘리어스를 똑같이 적용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테스트를 비트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의 그 설정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나왔던 중간 서버를 두는 내용 있잖아요. 네.
네, 요거는 실제로는 이제 스테이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음, 스테이징 단계에 오면은 브랜치도 물론 스테이징을 나누기도 하고요. 스테이징 단계에 오면은 이제 개발 서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즉 개발 DB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DB를 이제 개발한 프론트엔드에 붙여가지고 동작하는 거를 검증하는 단계를 스테이징이라고 보통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건을 만족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대로 프론트를 배포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실제 스테이징 단계에서는 실제 DB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DB의 어떤 그 추가적인 작업이나 뭐 삭제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그 DB에 원래 테스트하기 전 상태로 돌리는 롤백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아, 롤백이요? 롤백은 일단 프론트가 배포를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일단은 백엔드 차원에서는 뭐 DB도 그렇고 서버에서도 그렇고 뭔가 롤백 할 수 있는 CD 툴들을 보통 이용하고요. 아르고 CD랑 뭐 어쨌든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런 CD 그 롤백하는 툴들이 있어서 그걸로 되돌리기도 하고 어,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스테이징이 실제 DB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DB를 카피한 거를 따로 서버로 둬서 쓰는 게 아닌가요? 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 스테이징에서 실제 DB를 쓴다는 말은 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봅니다. 실제 DB를 복사해서 사용하나 보네요. 실제 DB 쓰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음, 아마 써도 복사본을 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스테이징이라는 개념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도 뇌피셜이에요. 좋습니다. 저도 거의 한 70% 정도는 내피셜이고요. 제 경험은 네, 복사본을 썼었습니다. 네. 혹시 네. 테스트 툴 그 찾아보실 때 모카는 안 찾아보셨었나요? 네. 이런 테스팅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아서 사실 몇 가지만 올려놓고 찾아보자 얘기했었는데 뭐 모카는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카보다는 요즘은 제스트를 많이 쓰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카는 뺐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테스트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제스트를 진짜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API를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트로 작성된 코드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비테스트로 사용해도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네, 네. 화면 공유 중단하겠습니다.